또 터졌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유출 규모는 1,200만 명, KT 가입 고객 1,600만 명 중에 75%. 우리 국민 전체로 쳐도 4분의 1의 정보가 털린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특이한 건 아주 초보적인 해킹 수법이 이용이 됐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초보 해커들이나 쓰는 수법 정도에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에 어떻게 무너진 건지 아마 들어보시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들어보죠. 먼저 일당을 적발한 경찰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윤아 강력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일당들 총 몇 명이 잡힌 건가요? 예, 현재 지금 검거된 인원은 3명입니다. 3명. 처음에 어떻게 덜미가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KT에서 알고 신고를 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허. 저희는 일단은 해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예. 검거를 해보니까 예. 통신사의 어떤 자료가 대규모로 또 유출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확인이 돼서 예. 수사를 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KT는 경찰에서 알려줄 때까지 몰랐던 거군요. 네, 그렇죠. 전혀 모르고. 1년 동안 네. 야금야금 빼냈다는데 1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빼내간 방식이 아주 초보적인 방식이었다는데 어떤 식이었습니까? 네네. 인터넷상에 배포되어 있는 파로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이 해커가 다시 또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그 예.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에 예. 이용대금 조회란이 있습니다. 예. 그 칸에 고유 숫자가 9개인데 그거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켜가지고 예. 다른 고객들의 그 고유번호 찾아내서 고객 정보를 해킹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로그인은 해야 돼요? 아이디 비번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쉽게 고객 정보가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그 KT 아이디로 해서 로그인에 들어가면 고객 번호를 치라는 란이 있는데 네네. 9자리 숫자죠. 말하자면 네. 우리 주민번호가 온 국민 다 다르듯이 KT 주민 그 고객들한테도 다 다른 고객 번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자리에다가 뭐든지 9자리를 넣기만 하면 그 9자리 숫자랑 맞는 고객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자리랑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아이디가 맞는지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9자리만 맞으면 누군가의 정보는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비밀번호 4자리 찍을 때 생각해보면 4자리 네. 찍고 그게 내 이름하고 맞는지 내 아이디하고 맞아야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냥 네네. 비번만 찍으면 2458, 9567 그거랑 맞는 사람의 것이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를 해보니까 예.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 여부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일일이 그 9자리를 넣진 않았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그 파로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려서 자동으로 계속 9자리를 다르게 맞춰주면 그 9자리랑 맞는 고객의 정보는 주르륵 계속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례 몇 개나 빼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70만 명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씩이나 이렇게 새 나갔나요? 해커 진술은 20에서 30만 건 정도를 빼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20에서 30만 건씩 야금야금. 예. 그런데 그 KT에서는 한 IP 주소, 그러니까 한 인터넷 주소에서 하루에 20만 건 정보가 나가는 것도 몰랐나요? 눈치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보안 시스템의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고객 번호 9자리는 도대체 왜 만든 거라고 하나요? 회사 측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예. 고유 번호를 만들어서 한 거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해커 입장에서는 자료를 빼돌리기가 아주 수월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번호로 국민들 이렇게 관리하기 쉽듯이 이 KT에서도 고객번호라는 걸 다 일일이 부여해서 고객 관리 쉽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처음 해커 잡았을 때 설마 KT 개인정보도 있으리라 이 생각 못 하셨다면서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도 예. 그 회사가 그렇게 왜 해커에게 쉽게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리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압수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정말로 사실로
확인됐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초보적인 해커들인데 여기 자료에 KT 게 있을까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KT 거예요. 네, 놀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 유출한 개인 정보는 어디다 썼답니까? 이 일당들. 휴대폰 판매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예. 팔았습니다. 거기에 개인 정보 중에 약정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약정기가 끝난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휴대폰 사라 이렇게 권유하는 그렇죠. 그렇게 쓰는 용도로. 네.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 현재 확인된 거는 115억 원입니다. 와, 많이 벌었네요. 2차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 정보?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 악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해킹 수법이 너무 초보적이어서 좀 허탈하기까지 한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임종인입니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게 너무나 기초적인 방법에 뚫려서 예. 진짜 허탈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2012년 7월에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KT가 870만 명 정보를 유출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수법이었어요? 거의 마찬가지죠. 그때도 대리점을 사칭하고 예. 사실은 정보를 갖다가 계속 조회하는데 그 한 군데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해가고 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예. 이건 정말 그 기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보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수법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지금 한 명이 같은 IP에서 많으면 하루에 30만 명까지 정보를 갖다 빼갔다고 하는데 예. 그거 보면 그냥 무작위로 9자리 난수를 갖다 생성해서 계속해서 보내면 그중에 맞아떨어지는 정보는 그냥 바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밀번호 4자리 넣는 거 그냥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 숫자나 넣는데 예. 그 비밀번호인 사람께 나오는. 우리 은행에서 비밀번호 3번 정도 틀리면 이 카드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죠.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넣지 않았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바로 저도 그 두 가지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밀번호 4자리 쓰는 거 한 3번 틀리면은 더 이상 시도 못하게 잠궈버리거든요. 은행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것조차 KT는 그럼 하지 않은 건가? 그거랑 또 하나는 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야금야금 정보를 20만 건, 10만 건 빼갔는데도 한 IP 주소에서 예.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이거 KT에서 홈페이지 직접 운영했다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게 그 기업 문화가 문제인 건지 하여튼 보안에 있어서 기초 ABC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구나 KT가 이렇게 되니까 전부들 허탈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경찰 팀장께서도 설마 이런 허술한 해킹이 KT가 뚫렸을까 이 본인들도 놀라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가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이 해킹 프로그램은 그냥 초등학생이 인터넷 들어가서도 구할 수 있는 정도 해킹 프로그램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흔하게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고요. 전혀 어떻게 고도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에 뚫린다고 하면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해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요즘에 해킹은 비즈니스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꾸 뚫리면 야 이거 해킹하면은 이거 큰 돈 벌 수 있겠구나.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번호 넣으면 개인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또 있나요? 없길 바라야 되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다른 데도 시도해봤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이용대금 조회 시스템이니까 이용대금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볼 수 없게 암호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약정 기간 그리고 계좌는 연결 계좌까지 다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암호화해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KT가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잡힌 일당이 이 정보를 핸드폰 파는 것 외에 다른 데로 또 팔아넘겼을 가능성. 아까 경찰분께서는 아직은 못 찾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대포폰하고 대포통장이 워낙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거래는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보면 드롭박스라든지 외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다가 이제 정보 올려놓고 카톡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돈 받으면 그런데 접속번호만 주면 거기서 다운받으면 전혀 흔적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범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2차 유출 없다? 예? 이거는 지난번 카드 사태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2차 유출 없다.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2차 유출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흔적 안 남기고 어딘가로 지금 계속 2차, 3차, 4차 팔려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안타까운 거는 KT의 지난번에 사고 나고 굉장히 유능한 보안 전문가를 최고 보안 책임자로 모셨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갔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보면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이 갔는데 왜 이런 게 반복이 되죠? 저는 지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분이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도 하고 얘기했겠죠. 예. 그랬는데 밑에서 이행을 안 했는 거죠, 밑에서 이행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자체 보안 아무리 우수한 장수가 있어도 이게 밑에 병졸들이 강군이 돼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장수 모셨는데 밑에 병졸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역량이 악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은 보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인식,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정보 유출하는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뚫리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는 한 유사한 사회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7200님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KT 가입자인데 6개월 전에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 어쩐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휴대폰 사라는 영업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분 정보도 그렇게 흘러나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 유출시키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도요. 이런 일벌백계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원장님 고맙습니다.